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 재판 오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5과 832호 사건 오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특검법에 따라서 속기 녹음 중계됩니다. 먼저 계신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계시고요. 특검 측에서는 오전 배우 5분 계시고 변호사님들은 이하상 변호사 왔습니다. 이 변호사님 오셨고 5분 네, 맞습니다. 5분 계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면 되겠죠. 증인 나오시죠. 증인 증인 오전에 선서하셨죠. 선서유로 그대로 유지되고요.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앉으시고요. 반대 신문하시죠. 먼저 주신문에 대해서 반대 신문하고 준비한 신문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장관님 변호인 김지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안보폰과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경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주신문에 관해서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주신문 24항입니다. 아까 그 테스트 계정에 대해서 우리 검사님이 좀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 테스트라는 명칭은 그 이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표현이고 이례적인 표현은 아닌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 전부터 쭉 그 관리자가 별도로 그 기능을 점검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만약 규정을 만든다면 뭐 어떤 사람이 안보폰의 지급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말미에는 뭐 처장이 인정하는 자가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지금 차장님을 모시고 어떤 견해를 여쭤보는 자리는 아닌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검사님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규정을 만든다면 이렇게 이제 가정적인 상황을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경호처 내부에는 뭐 안보폰의 지급 대상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특정하고 있는 매뉴얼이나 규정은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거든요. 맞을까요?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38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뭐 회수나 불출 과정에 대해서는 뭐 차장님이나 차장님 선에서 개입하시지는 않고 그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39항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김대경 본부장에게 어떤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하면서 이와 같이 지시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유를 여쭤봤었는데 사실 뭐 지시의 이유 우리 차장님께서는 어떤 그 테스트 그러니까 안보폰의 그 통화를 할 수 있는 그 통화자 목록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한테 그 이유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하시거나 뭐 설명하시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신문 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 고영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아까 노상원 장군이 정부 비화폰이 지급 대상이 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검찰 측에서 물어봤을 때 비화폰은 대통령의 국정주의 통신망의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와 관련된 부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이. 대통령은 공직자에 대해서만 국정 운영을 자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민간인의 경우에도 국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 경우에 국정 자문과 관련된 통신 보안을 위해서는 민간인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시죠? 맞습니까? 국정주의에 필요하시다면
또 보완이 요구된다면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경호라든가 국정 지휘, 통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 안보폰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비화폰을, 안보폰을 민간인에게 부여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 부여하라고 위에서 상급 부서에서, 상급 부서라면 이제 대통령, 대통령 경호처니까 위에서 대통령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수 있는 건 맞죠? 예, 제 생각에는 예, 누가 필요한지는 예, 예, 실무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 대통령님과 예. 그 주변의 측근들이 예. 그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알 수 있는 거지. 그 저희 실무자가 가능 여부,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대상이 대통령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고,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맞습니까? 예, 예, 경호처장이 아니라 맞습니까? 예, 경호처장이 위임을 받아서 예, 지휘하는 대통령이 걸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차장님, 권현 변호사입니다. 네. 특검 주신문 1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차장님께서 검찰에서 진술조사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서 조사를 받으신 적이 계십니까? 이 건으로 전환된 건 없고요. 예. 지금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한 15번 정도 받았습니다. 피의자로 15번 정도 네. 받으셨습니까? 방금 이 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건이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지금 김용현 전 장관님께서 받고 있는 그 비아폰 직업 관련 내용입니다. 그러면 비아폰과 안보폰과 관련되어서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신 게 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관련된 그 사건도 있습니다. 그 직권남용 권리방해 해당한 혐의로 그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폰 관련되어서 또는 그 서버와 관련되어서 예. 그 내용이 이제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그 예. 내용이신 거죠? 피의자로 조사받고 예. 기소돼서 현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신문 22항 37, 38, 40항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도신문이 심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차장님, 혹시 김대경 지원본부장이 언제 법정에서 출석해서 정언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모르시죠? 예. 그러면 그 김대경 지원본부장이 이 장관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모릅니다. 그러면 아까 특검에서 뭐 김대경 지원본부장이 법정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처음 들어보신 거죠? 예. 조사 과정에서 한번 들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김대경 지원본부장한테 예. 전화한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했는데 예. 김대경이 저한테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 네. 라는 게 조사 과정에서 한번 들려줬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기억이 나시는 거고. 예. 그렇다면은 김대경 지원본부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뭐 테스트 그룹이 누구인지 테스트 그룹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은 못 들어보신 거죠?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럼 차장님, 그 김진호 비서관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출석을 했는지도 정확히 모르시는 예. 거죠? 뭐 다들 뭐 후배고 예. 또 미안한 감도 있고 예. 그래서 오히려 또 전화를 연락을 하면 괜한 오해와 또 피해를 줄까봐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서 모릅니다. 그럼 아까 검사님께서 김진호 비서관은 언제 법정에 출석해서 어떤 식으로 증언을 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 그때 검사님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김진호 비서관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거죠? 증인으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테스트 그룹과 관련해서 그 검사님 신문 중에 테스트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 부속실장, 영부인,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의 통화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증언하였는데 이걸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본 거 기억나시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설정은 그룹별로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그룹별이라기보다는 예, 예. 등급입니다. 등급이 등급. 더 정확한 표현 같고 국무위원들이 쓰는 그룹 그 예. 등급 안에 예. 들어가 있으면 예. 그 뭐 테스트에 있든 어디에 있든 통화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테스트나 이런 게 의미하는 거는 내 전화번호에 저장돼 있는 뭐 이름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 묶여져 있어야만 그 테스트로 돼 있는 폰으로 그들과 통화를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오히려 네. 그 폰을 쓰는 분들은 서로 상호간에 다 통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미리 저장해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안보폰에 테스트 그룹으로 돼 있는 요 예비로 돼 있는 요 폰이 누구랑 어느 그룹과 같은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 폰을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거기에 폰을- 뭐가 표시되어 있는지 알 수 있기 그 때문에. 폰을 가진 사람만 테스트 그룹이 어디에 예. 설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예. 차장님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김대경 지원본부장이 그렇게 증언하였지만 그 증언한 내용도 차장님 모르시는 거고요. 예. 그 주시문 37항과 관련해서 37, 38항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김대경 본부장이 언제 비화포 이 사건 정부 안보폰을 지급했고 또 이걸 보고했는지 그다음에 박종준 차장으로부터 회사는 지시를 받았는지 언제 김대경 본부장이 그거 했다는 거는 우리 차장님은 모르시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조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했다는 내용을 들은 것밖에 없지요. 보고뿐만이 아니라 예, 예. 박종준 처장하고 일부 본부장들이 대책 회의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만 들은 거지 본인은 그에 대한 내용을 전혀 전혀 모르는 거지 모릅니다.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군 안보폰하고 연동해 달라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은 본인은 사실 전혀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기억이 없었는데 예. 그 12월 3일 21시 몇 분인지를 모르겠는데 예. 그쯤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고 예. 그 직후에 제가 김대경 지원본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예. 무슨 통화를 했냐라는 질문에 기억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군 안보폰으로 김용현 장관님하고 통화한 내용, 통화한 사실, 그 다음에 김대경 본부장하고 통화한 사실만 기억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랬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다만 수사기관에서 김대경 본부장 이런 말을 했다더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추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예. 그렇게 답변을 예, 했고요. 그랬을 것 같지만 본인은 기억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진술에서 약간 달라진 게 예. 그때 조사 과정에서는 그 이제 군과 경찰이 서로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는 거에 김대경 본부장이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오늘은 또 보니까 군 군남부폰이라고 말씀. 군 테스트 그 폰이 군하고 또 보이게끔 해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셔서 혼돈스러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장님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한 신문 사항을 읽겠습니다. 준비한 신문 사항. 예. 2항부터 여쭤보고 1항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그 국정원에서 만든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르면 안보폰이 정식 명칭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부터는 제가 안보폰이다 이렇게 설명을 예.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항입니다. 아까 저희가 그 여쭤봤을 때 피의자로 전환되시고 나서 조사는 한 15번 정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1월부터 해서 총 뭐 받은 게 예. 그렇군요. 혹시 참고인으로는 몇 번 정도 수사 받으셨습니까? 참고인은 이 건 가지고 2번 받고요. 또 김건희 특검에서 1번 받고 그랬습니다. 아시군요. 그 아까 주시문해 주신 검사님이 혹시 수사하신 죄송합니다. 건가요? 김건희 특검은 네. 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은 그 15번 안에 포함이 되는 예, 걸까요?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주시문하신 그 검사님이 혹시 수사하셨을 때 들어오신 검사님이 맞으신가요? 이 네. 예, 법정에 참고인 제정에 조사할 계신 때 검사님. 진중교 네. 검사님이 조사했습니다. 혹시 피의자 때는 그 같은 검사님이셨습니까? 아니면 아니, 다른 검사님이셨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참고인 조사는 아시지만은 출석을 안 하셔도 되고 중간에 퇴정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무조건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정에 따라서는 중간에 귀가하셔도 되고 뭐 안 오셔도 되는 수사라서 저희가 임의 수사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점에 대해서 혹시 고지 받으신 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뭐 구체적으로 고조받은 건 없는데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셨군요. 편의는 많이 봐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사항은 1, 2, 4망 방가로 1, 2, 4망을 합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장님께서는 96년 2월에 대통령 경호처 공채로 정보통신 직렬로 네, 입사를 하시고 올해까지 한 30년 정도 근속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호처에만 계신 건가요?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그 기간 중에 한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통신 분야를 주로 근무하셨고요. 네, 한 10년 넘게 좀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우리 차장님께서 진술하신 내용을 좀 잠깐 보여드리고 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의 기록 8권에 순번 305번 김성훈 차장님 진술조서 2회 페이지로는 6093연 제시하고 보겠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좀 조정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잡음이 자꾸 지직지직 소리가 나는데. 경위님 한번 좀 질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마이크 상태 좀. 지직 소리가 자꾸 잡음이 나. 그렇게. 들으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시죠, 예. 차장님? 예.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그 차장님 진술조서 2회에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 언더라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업무 체계상 제가 경호처장에게 보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보폰의 지급과 관리 책임은 지원본부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 네. 기억이 나시죠? 이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호처 하부 조직으로 지원본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부서 안에 IT 계획 부서가 별도로 있는 예. 것으로 확인이 되고 맞죠? IT 계획 부서 소속 경호관으로는 이제 김대겸 본부장님, 그 직원분을 말씀드립니다. 김대겸 본부장님, 김민수 부장님, 경호관님, 그다음에 공무원님 이 정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맞을까요? 예. 그 이분들이 사실 저희가 차장님 모시기 전에 증인으로 나와주셔서 증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IT 계획 부서는 안보폰 지급 대상자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을 했는데 혹시 다녀와서 우리 차장님께 보고를 하거나 그런 사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고요. 그럼 관련해서 제가 증언한 부분 한번 보여드리고 계속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관님 기록 4권에 순번 31번 김민수 부장 2025년 1월 20일자 제1회 검찰 진술조서 페이지로는 2328면 제시하고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수 부장님은 5회 공판기일에 나오셔서 이렇게 진술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같은 그 증언 동일하게 증언해 주셨고요. 그건 검찰 진술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지급하는지의 문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IT계 부서가 되겠죠. 관여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부는 불출 대상이 정해지면 정해진 대상에게 불출하거나 반납을 받고 필요시 수리해주는 업무를 담당합니다라고 해서 부서의 업무 자체가 그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는 관여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차장님께서도 동일하게 알고 계신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안보폰 그 지급 대상자에 우리 IT 계획 부서가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 안보폰 불출 시 혹은 반납 시에도 기존에 뭐 처장님이나 차장님께 따로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을까요? 예, 예, 우리 장관님에게 그 불출했던 예비 안보폰의 경우에도 동일하고요. 예, 예.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보통 이제 직책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예. 이제 김민수 부장님께서 동일하게 이제 진술 증언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보폰은 그 직책, 그리고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뭐 어느 부서 장관 이렇게 강요들 기준으로 수불이 되는 것이고 해당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지까지만 우리가 IT 계획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을까요? 권한 여부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권한 여부도 판단하기가 좀 네.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IT 계획 부서는 결정 권한은 절대적으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맞는 것이죠? 지급 관리 뭐 수거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적인 운영을 시스템적인 네. 운영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장관님께 예비 안보폰이 나갈 때 우리 혹시 처장님이나 차장님의 명시적인 뭐 반대나 부동의가 있었다는 얘기 차장님이시니까 처장님의 명시적 반대나 부동의가 있었다는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듣고 만약에 그에 부동의가 있었다면 예예. 김대경이가 안 된다고 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통화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아까 예. 진술하신 거 그대로 네.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10이랑 여쭤볼 텐데요. 저희가 하나 그 조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증거기록 5건에 순번 38번 류미래 공무원 제1회 사경 진술 조서 일부를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기록으로는 11,142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여쭤볼 때 아까 그 재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라 국가 그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블러 처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이제 차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예. 그건 제가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더라인은 된 걸 한번 보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공무원이 지난기 6회 공판기일에 나와서 했던 증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보폰 불출 시에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인계자 인수자가 함께 암호자재 증명서 한 매를 작성하고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면서 자재 증명서 한 매만 작성하고 불출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반납받는 방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원래는 반납받을 때는 특별한 절차가 없었다라고 해서 그냥 물리적 기계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진술했고요. 대부분 암호자재 증명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2024년 12월 6일 뭐 다른 분에게 안보폰을 반납받은 모양입니다. 그럴 때도 특별한 서류 작성하지 않았고 어떤 것만 반납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안보폰 원래 불출 당시에는 암호자재 증명서가 한부 작성이 되고 반납받을 때는 어떠한 증명서도 작성이 되지 않고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으로는 모르셨죠? 예. 예, 모르셨고요. 그래서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6일경부터는 김민수 부장님이 이제부터는 반납 시에도 증명서를 작성해서 받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네, 이렇게 작성해서 받자고 제안을 해서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예. 그 나오게 된 배경이 아마 그 박종준 처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뭐 어떤 별도의 지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여쭤볼 텐데요. 그 암호자재 증명서를 불출 시에만 작성을 하고
반납 시에는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차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을까요? 전혀 모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직원들이 하는 일이라서 예, 세부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예, 아까 예. 그 진술과 동일한 취지인 예.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안보폰의 보관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경호처 내부에 예비 안보폰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 원래 기재를 했다가 이게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좀 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호처 어떤 특정 청사의 내부에 우리 예비용 안보폰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치 없이 반납받은 안보폰의 경우에는 그 청사 동일한 캐비넷에서 한꺼번에 넣어서 보관을 했고요. 혹시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보관 상태에 대해서는 잘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알지 못합니다. 그럼 예비 안보폰이 그 불출이 가능한 상태로 마련이 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애초부터 한 몇십 대 정도는 항상 예비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비폰이 나갈 수 있는 상태로 예, 공무원 증언에 따르면은 이제 휴대전화다 보니까요. 충전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충전기도 대량으로 구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예. 증언하더라고요. 휴대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휴대폰하고 똑같기 예. 때문에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같은 기록 11,143면입니다. 2024년 12월 6일경부터는 이제 반납받는 단말기를 기종하고 다른 방식으로 기존에는 한꺼번에 캐비넷 안에 보관했다면은 이제는 별도의 봉투에 담아서 봉인해서 별도로 보관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김인수 부장의 이런 지시가 혹시 우리 차장님께 보고가 된 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저는 모르고 경호처장의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의 지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2024년 12월 6일 이후에야 반납 시에도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그리고 반납받은 안보폰 단말기도 별도의 봉투에 봉인을 해서 별도로 보관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된 것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장의 지시에 따라서 김민수 IT계 부서 부장이 내린 지시, 그 하달한 지시에 해당하겠고요. 맞습니까? 네. 예. 방가로 5항은 생략하고 13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테스트 계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본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이제 군무원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무래도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납받은 사용자 계정이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직책이라면은 사용자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자 이름을 테스트 등으로 변경을 하고 그룹도 테스트 그룹으로 변경해서 돌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납받은 안보폰을 다른 사용자에게 불출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모듈 아이디 초기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인가요? 예, 예. 정확하게 증언한 것이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13항 방가로 1항에서 2항까지 물어봤습니다. 14항입니다.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월 4일까지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이제 여쭤볼 텐데요. 아마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경호처 일부 직원분들이 야간에 출근을 하신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출근했는지를 이제 물어보면서 공무원에게도 출근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출근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안 왔는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단말기 관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뭐 안보폰이 어디에 있냐, 안보폰과 관련해서 써야 되는 충전기가 어디에 있냐 이런 걸 좀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진술하는데 같이 보시면 그 휴대폰 충전기가 몇 대가 있냐라고 이제 다른 경호관이 전화를 해서 물어서 공무원은 이제 그 자택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공무원을 말하겠죠. 많이 있다라고 했고 경호관이 다시 어디 있냐라고 묻기에 제가 어디에 있으니까 쓰시면 된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이시죠? 네. 네. 그리고 밑에 언더라인을 보시면 공무원이 그 다음날 4일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이제 들은 내용입니다. 안보폰이 여러 대가 나갈 수 있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 여러 개가 필요했다. 그런데 결국에 야간에 안보폰들이 불출되지는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12월 3일 밤에 안보폰이 갑자기 불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수십 대를 준비를 해서 대기를 불출될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놨고 그걸 이제 그런 업무에 관해서 이제 공무원에게 물어봤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 그 예비 안보폰이 갑자기 이렇게 불출되고 이런 일도 있는 모양입니다. 전 저 내용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충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 휴대폰 그걸 똑같이 쓰기 때문에 따로 충전기를 그렇게 준비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아. 생각도 들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저희가 뭐 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모르시고요. 없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분이 지금 충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걸 위치를 알려줬는데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 없고 경호처 분들이 그걸 이동을 시켜서 이제 불출될 경우에는 같이 내보내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가지고 갔는데 그 원위치를 시켜놓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동된 그러니까 충전기가 이동된 장소에서 그걸 수거해 와서 원래 있어야 되는 장소에 본인이 갖다 놨다 이렇게 증언을 해줬는데 이것도 대해서도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죠? 예. 원래대로라면 저희도 경호처도 아까 그 검사님 얘기한 것처럼 3급 이상은 다 지급이 되는 거였는데 그 좀 부족해서 3급 중에서도 이제 행사에 직접적으로 그 투입하는 그 부장들만 이렇게 지급했던 건데 나머지 부장들한테 주려고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준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예. 안 네, 하고. 어쨌든 뭐 나갈 거에 대비해서 그럼 나갈 것에 대비해서 IT 기획부서에서 그렇게 그 대비를 해놓고 있으면 뭐 누구에게 지급을 하라 이런 지시가 내리면은 바로 처장 지시 있으면 바로 불출이 준비 되는 태세를 거죠? 해놓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반대신문 14항의 반가로 6번까지 여쭤봤습니다. 그 차장님께서는 예비한 부분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반가로 8항입니다. 그리고 경호처가 2024년 12월 이제 2일 장관님에게 예비한 부분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과정에서 우리 차장님은 그 김대경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가능한지 물어봤고 통화했던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장관님에게 그대로 전달하신 네. 거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지금 경호처가 뭐 예비한 부분이나 뭐 기타 다른 업무로 지장을 받으시거나 뭐 방해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원본부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어본 취지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어베일러블 하냐, 그 활용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보셨다는 뜻이 맞죠?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지급에 대한 결정은 그 지원본부장이 처장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 1차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가 경호처장한테 보고를 했을 때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도 아마 본인도 생각했을 것 같고요. 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어떤 자격도 포함됐다고 저는 광의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만약에 그게 뭐 김대경의 권한이 없었다. 권한이 없죠. 당연히 일단 지급되는.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겠죠. 하나 갖고 와라. 근데 가능하냐가 물어본 이유는 김대경도 그동안 나름대로 처장의 위임을 받아서 그 지급했던 기준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걸 판단하고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네들은 뭐 운영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경호처장한테 뭐 결정 권한이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도 저한테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지는 누가 안보폰을 쓸지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자기들에게 없다는 취지였고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왜냐하면 이 암호자산의 최종적인 귀속권자는 대통령이니까 그런 취지로 증언했었습니다. 그런 거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다. 달라요? 대통령의 일단 반대 결정 신문에 권한을 물어보시면 가지고 돼요. 있다고 반대 신문에 물어보시라고. 증인이 얘기한 적은 다른 분도 없습니다. 반대 신문에서 물어보시라고. 이거는 내가 신문할 허용되지 때는 않는 내가 신문할 때는 질문입니다. 반대 신문에서 그걸 물어보면 되지.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김대경 부분 본부장은 그런 진술이 있으시면 그 내가 얘기하니까 나중에 들이대면서 증인 하라고 신문 그러는 거예요. 조서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그건 하시면 검사 저희가 역할이 아니까 하겠습니다. 내 역할이 아니라 나 물어볼 테니까 왜 반말을 하십니까? 검사 제시를 하시면서 역할이니까 반말이요? 아니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입증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최검사 나중에 물어보시라고. 그게 뭐 어려워? 물어보시라니까.
나중에 들이대면서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 사실과 다른 전제를 가지고 증언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들은 바에 이런 대해서 부분은 물어보는 저지를 거요. 해주셔야죠. 내가 들은 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최 검사는 나중에 다른 게 있으면 다시 제시하면서 물어보시면 되잖아. 각자 역할이 있는 거야. 최소한 예의는 내가 지켜주시려면 예의 지키고 있잖아, 내 말은 써주셔야죠. 내가 지금 나 극존칭을 그러니까 쓰고 있는 이 건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기하겠습니다. 그 이제기 하라니까. 예, 내가 사실 이해하는 아예 다른 내가 사실에 이해하는 걸 대한 바탕으로 증언을 해서 했다고는 취지로 물어보는 얘기하면서 거니까 최 검사는 나중에 증언을 최 검사가 유도하면 이해하는 대로 물어보시면 된다고. 그게 각자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 검사는 검사 역할. 예. 법정에서 변호인은 거짓말을 하는 건 변호사님이 내가 왜 역할이시죠. 거짓말을 해? 최 검사 사과하시오.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해? 내가 이해하는 대로 물어봤는데. 최 검사 사과하시오. 제시를 해주십시오. 아니, 그거 내 방법이야. 내 마음이야. 예, 그것도. 아니 조서 가지고 계시지 변호인 않습니까? 내 마음이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아니, 거짓말이 기억하는 아니시면 제시를 해주시면 내가 되지 거짓말이면 않습니까? 최 검사가 탄핵하면 되지 않소? 왜 그래? 재판에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요. 저희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처음에 대통령에게 사과해야지, 있는 것이 근데. 아니냐고 저희가 여쭤봤는데 지금 저희가 당장 조서가 없지 않습니까? 녹취서가. 근데 저희가 그런 취지로 오전에 물어봤습니다. 그 변호인단에 공유가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뭐 당연히 이 진술 조서는 검사님들이 본인들의 주도하에 물어보고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죠. 근데 네, 조서를 고승기 물어달라고 검사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김대경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지금 증언 녹취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 나는 제시할 생각이 없으니까 네. 나중에 지금 재판정은 거짓말을 하는 향연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해서 질문하시라고 소송지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검사 최 검사님 나한테 사과하시오 지금. 내가 거짓이 무슨 아니란 걸 거짓말을 해? 보여주시면은 검사들이 입증을 해. 나는 입증 책임이 없어. 아니 본인이 거짓말하는 검사들이 저희가 지금- 왜 입증을 합니까? 아니 탄핵은 탄핵하는 거야. 저희의 그 증명력을 진술의 저감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맞다고 하면 검사들이 다른 증거를 대시면 된다고. 그리고 나더러 거짓말했다고 했으니까 구검사하고 최검사 나한테 사과하시오. 사과하라며. 서검사님 지난번에 사과하시라고 나한테. 나는 예. 내가 이해한 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하시라고. 저희는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물어본 건데 지금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 거짓말을 했나.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렇게 증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증언했잖아 김대경 본부장이. 그렇잖아.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김대경 본부장님의 네. 우리 변호인 얘기해서 왜 네. 웃어? 말씀하십시오. 부검사님, 최 검사님 왜 웃어? 그리고 같이 웃을까 그러면? 주신문 34항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확인을 방금 구한 부분이에요. 물어보신 그렇기 때문에 부분 마무리가 된 건가? 아직 답이 안 했어요. 나왔나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답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신가요? 네. 네, 그렇게 하시죠. 김대경 본부장님의 증언의 취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원본부에서는 누가 안보포를 쓸지, 누가 또 몇 대를 쓸지, 또 어느 법에 쓸지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없다. 그 의사결정은 누구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처장일 수도 있고 대통령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까? 뭐 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 안보폰의 운영 목적 자체가 대통령님의 국정주의 통신망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필요하시다 판단하면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뭐 판단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고 변호사님 아까 한번 물어보셨죠. 제가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차장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먼저 예. 들어보신 바 있으시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암호자재나 안보폰에 관해서 이제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예. 분실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예. 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경호처 내부에서는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문제 의식을 김민수 부장님이 처음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따르면은 암호자재 관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문서가 작성돼서 월 1회 관리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경호처의 내부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장 반납 시에도 암호자재 증명서가 작성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불출은 됐는데 반납이 됐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나갔다는 기재만 있고 들어왔다는 기재가 없고 그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이걸 만졌는지 몇 번이나 나갔다 들어온 건지 이게 추적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2024년 7월에 아마 국정원에 의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이 국정원에서 만든 기본지침이니까 혹시 표준 양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좀 우리 사정에 맞게끔 손질해서 쓸 테니
샘플 하나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김인수 부장님이 아무리 간부급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차장님께나 처장님께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들으신 바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그래서 네. 아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4년 11월까지 이걸 좀 수정을 하다가 비상경비 선포가 돼서 결국에는 우리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호처 내부에는 공식적인 매뉴얼이나 지침은 없었고 그래서 동일하게 IT 그 계획부서라는 실무부서의 실무자들이 우리는 불출 대상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냥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는 거고 문제 생기면 수리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아까 이제 주시문 32항에서 우리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규정이 있었다면 그걸 IT 계획부서에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었겠죠. 규정이 있었다면요. 예. 예. 그리고 규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이다 민간인이다.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안보폰의 도입 목적 자체가 대통령님의 국정 지휘 통신망이기 때문에 그게 뭐 대통령님이 됐든 아니면 뭐 처장님이 됐던 차장님이 됐던 그 결정권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규정이 없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해 주신 게 맞고요. 네. 21항까지 여쭤봤습니다. 22항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장님께서 조사를 받으셨을 때 아마 뭔가를 제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게 그 경호처에서 검찰 쪽에 보낸 회신인데요.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기록 3건, 순번 125번, 페이지로는 2058면, 그리고 장관님 기록 8권, 같은 내용입니다. 8권의 순번 305번, 김성훈 차장님 진술조서 제2회, 페이지로는 6089면, 6090면을 제시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그 제시하는 자료는 같은 자료라서요. 차장님 진술조서 2회, 6089면, 6090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제시를 하셔서 진술조서에 삽입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보이시죠? 왼편은 회신을 요청하는 거고 오른편은 경호처에서 회신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회신이 있었던 거 혹시 모르셨죠? 네, 모르셨죠? 뭘 요청했어요? 이 안보폰 불출 관리대장 이게 이제 그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에 따르면 써야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암호자재 증명서도 그렇고 지편자재 관련된 기록도 있고 이런 걸 남겨야 돼서 그런 거 관련해서 아마 좀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들의 안보폰 그 불출 내역에 대해서 좀 회신을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2월 4일에 일부 자료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회신한 것으로 네. 보이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여기 보시면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안보법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록을 포함한 관련 내용은 겸호 업무 특성상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간단한 불출 내역 같은 것들을 회신해서 보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따르면은 이 안보폰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그다음에 보안 업무 규정, 그다음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 의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회신한 날이 2025년 2월 4일입니다. 네. 혹시 제가 아까 이제 앞쪽에 말씀드린 김민수 부장이 그 지침이 경호처 내부에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뭔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이 회신을 하는 당시에도 그 지침이 그 공유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건 없었나요? 없었고 오히려 제가 12월 7일 그 지금 뭐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비아폰 삭제 지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고 예. 했다는 그 내용이 오히려 저는 저 지침을 다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뭐 삭제 지시가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저 지침을 제가 찾고 규정을 찾아서 지금 이건 보안 사고가 맞으니 보안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오히려 제가 김대경 본부장한테 얘기를 했던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셨고요.
그때도 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침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그 보안 규정이나 국가정보 보안 지침에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물론 118조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게 우리 경호처 내부에서 지켜지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그 지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보안 업무를 그래서 수행하시는지요? 안보폰에 관련된 규정이 정확히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었지만 안보폰 자체를 그 암호 자재라고 해석을 하고요. 암호 자재로 해석을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정보통신 운영 규정과 보안 업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적용을 해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보안 사고 시 제2차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즉시 운영 번호를 교체하거나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랑 보안 업무 규정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국가정보원에서 제정한 보안 업무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서 실무 담당자하고 본부장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2024년 12월 2일 이전까지는 경호처 내부 특히 IT 계획 부서에는 전혀 없었- 공유가 되어 있지 안 돼 않았던 있고요. 상황이었던 거죠. 안 돼 있었고 이 규정도 사실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전화한 지시 사항이 적법한지 여부도 판단하고 요즘 실무자들이 지시를 한다고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동력을 지시사항 이행에 대한 동력을 제가 살피고자 찾아봤던 규정입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제가 지시를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하셨고. 보완 조치를 해라.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경호처 내부, 그러니까 IT 구체적으로는 IT 계획 부서에서는 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지시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볼 수 있는 뭐 규정이나 이런 게 없었던 상황이란 말씀인데 예.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님이 뭐 누구에게 안보포를 좀 지급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만약에 지시를 하실 경우에는 그 우리 경호처나 IT 계획 부서에서 거절할 수 있나요? 어떤 지침을 보고 대통령님 이거는 이 지침에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뭐 답변할 수 있는 규정이나 뭐 매뉴얼이 있습니까? 없고요. 경호처장님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 처장이 왜 그래? 이 폰 도입의 목적 자체가 대통령님을 위해서 도입한 건데 사용관께서 필요하시다는데 그걸 누가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보폰 도입 자체가 경호처 업무를 위한 것인데 경호처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위한 것인데 예. 경호처 업무가 결국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경호 대상을 위한 것이다 보니까 예. 대통령이 지시하실 경우에는 국정 운영을 위해 도입된 안보폰의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지금 이제 안보폰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저희가 대통령님을 위한 통신망이 다양합니다. 뭐 국가지도통신망부터 해가지고 보안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도 없는 그 비아폰도 있고요. 비아폰이 1:1 비아폰도 있고 각국 정상 간의 비아폰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 많은 걸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대통령님 국정기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는데 그걸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명시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규정이 없었다. 예, 그리고 없었습니다. 이 지금 공무원을 회신할 당시에도 없었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도입 목적, 그 시스템에 대한 도입 목적, 운영 취지를 봤을 때 반드시 공무원한테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비밀 취급 인가가 낮다거나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비밀 각서를 썼다, 보안 각서를 쓴다거나 예를 들면 뭐 나름의 자구책이 있었다면 충분히 신분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정이 지위를 위한 통신망이기 예.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른 거 다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39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9항을 여쭤볼 텐데 추가 증거 기록 제5권 순번 37번 박종준 처장 검사 피신 제1회 기록으로는 1674면 그리고 1675면입니다. 제시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안보폰에 관해서 대통령님이 지시하신 내용인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차장님께서 진술하신 내용이 여기 좀 삽입이 되어 있는데 맞는지 확인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놨는데요. 이게 차장님 진술을 인용하면서 이제 검사가 처장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장님 진술에 의하면은 우리 차장님이 아무래도 그 정보통신 분야로 입사를 하셨고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보다는 자세히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포 운영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면서 동일한 전화를 이제 저에게 그 처장님이 되십니다. 처장님에게도 전화를 하셔서 두 분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차장님 얘기하고 처장님 얘기, 그러니까 보고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근데 처장님은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 근무하시지 않았고 우리 차장님은 좀 오래 근무하셨고 입사도 그 직렬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김성훈 차장님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은 암호폰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가요? 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으시고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뭐 처장님에게 하신 내용을 우리 대통령님께서 차장님께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시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보폰에 관해서는 처장이 아니라 차장님과 통해서 이제 업무 지시를 내리겠다 이렇게 결단하신 것 같거든요. 이게 충분히 경호처 내부에서는 가능한 일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 기억나는 게 네가 통신을 잘한다며 이렇게 첫 통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물어보셨다 말씀이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차장님. 예. 그 아까 그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예. 여러 가지 통신 인프라가 사용된다고 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다양하게 뭐 말씀하실 수 예. 없는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있다고 예. 하셨습니다. 예. 잘 이해가 됐고요. 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그 통신을 제한해서 봤을 때 그 대통령 업무 수행은 여러 가지 리소스가 있을 텐데 통신을 보면 그 통신은 당연히 보안이 요청이 되고 안보가 고도의 보안이 요청되는 건 예. 당연한 것이죠. 예. 대통령의 현재지나 이 동선 같은 것 자체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최종 소비자이자 최종적으로 그것이 귀속되는 사용자인 대통령이 의사결정하면 거기에다 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자, 그러면은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 자기 예. 자신만 의사결정할 수 있고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이 구속된다. 이런 구조로 말씀하신 거 맞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그냥 구체적인 상황으로 돌아봤을 때 안보폰에 관해서 대통령이 누구에게 줘서 사용하게 하라고 하면 사용하게 하는 것이고요. 예. 저 사람의 건 이제 회수해라 하면 회수하는 것이고요. 예. 저 사람에게 2대 주라 하면 2대 주는 것이고요. 예. 3대 주라 하면 3대 주는 것이고. 예. 그렇게 의사결정되는 건 맞겠죠? 뭐 제 생각에는 네. 뭐 그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직책으로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직책으로 나가서 국방부 장관에게 직책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의 사무라는 것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은 그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총사령관인 대통령을 보좌해서 군령에 관한 업무 그리고 군사에 관한 일반 사무를 다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의 재량하에 그 안보폰의 사용 범위를 스스로 재량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요청을 받는 부서에서 그 내용을 장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저는 물어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뭐 일반 상황하고 다르게 이 장비를 어디다 쓰시려고 달라고 합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하면 뭐 그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죠. 못 당연한 거 되죠. 아니겠습니까? 성격 자체가. 그렇겠죠. 예. 예. 대통령이 하나 더 쓰겠다고 하면은 어디다 쓰시려고 하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아까 그 대통령 경호처에서 회신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회신한 자료에 보면 정부 비화품 관련 사항 국가 정보 보안 기본 지침,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록을 포함한 관련 내용은 경호 업무 특성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서 이런 내용을 수사기관 요구한다거나 영장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무상의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그때 당시에 회신한 거 맞습니까? 예. 예, 한번 요것도 한번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이게 국가정보보안 업무 기본 지침입니다. 각급 기관의 장은 암호 자재의 사용 및 지원, 운영 관리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에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 제 17조에 따른 기본 분류 지침표에 따라서 3급 비밀로 생산해야 한다. 그래서 안보폰에 관련된 사용 승인 또 이런 사실 불출내까지도 사실은 보안 업무 규정 또
국가정보 보안 업무 기본 지침에 따라서는 3급 비밀로 지정돼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3급 비밀로 지정되지 않았던 건 맞죠?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예, 예. 같습니다. 예. 3급 비밀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뒤에라도 이 부분을 다시 3급 비밀로 지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부분이 어떤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증거인멸을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죠. 또 오히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 오히려 보안 업무 지침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보안성을 강화하는 조치죠. 예. 예, 이거를 어떻게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아니면 증거인멸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죠. 현장에서 이 일을 그 안보폰 관련해서는 서버의 데이터 뭐 모든 것들이 비밀 3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저런 부분들 일련의 직원들, 실무자들이 나름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저런 근거를 찾은 이유가 네. 나중에 생길 오해를 오히려 예. 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거지 이거를 인멸한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거고. 없죠. 예. 예.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소송 110조나 111조에서 군사상 비밀에 관련된 부분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원래 영장 집행도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요. 예. 이런 취지에 따라서 형사소송법과 그리고 보안 업무 규정 그리고 국가정보 보안 업무 지침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이러한 그 서류 내지 안보폰과 관련된 내용, 불출 내역 등을 제안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 맞죠? 예.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제가 곤란한 게 똑같이 그 그러니까 보안 안보폰에 대한 사용 내역을 그 특검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일반 그 검찰에서도 요구를 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검찰에서 요구한 거는 회신을 해서 알려줬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서 뭐 차별하냐 뭐 해서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검찰이 여기 지금 진중규 검사가 앞에 계셔가지고 답변하긴 뭐하지만 특정해서 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경찰은 서버부터 해서 모든 그 데이터를 다 달라. 그 다음에 안보폰에 대한 사용 내역을 다 달라. 몇백 대에 해당하는 거를 그렇게 요청을 받고 검찰에서는 제가 기억으로는 5대, 6대인가 번호를 특정을 해서 왔고 나름 내부적인 그런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안보폰이 몇백 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우리가 말하는 이 정부 안보폰의 대수가 몇백 대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제가 언뜻 추정하기로도 한 200대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예비폰으로 운영되는 것도 100대 이상이라는데 맞습니까, 차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폰 100대는 100대까지는 안 100대는 나갈 것 아니고. 같고요. 예. 그렇군요. 그 어쨌든간에 예비폰이 충분한 숫자로 운영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거는 애초부터 그렇게 운영했던 이유가 도입 초창기다 보니 이게 누구까지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그렇죠. 누가 필요하다는 거를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직책이 있는 분이라면 명확하게 직책을 표시를 해서 지급을 했지만 또 애매한 부분은 이렇게 테스트나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비로 운영될 수 있는 그 안보폰의 숫자가 충분히 있다는 거는 그 안보폰의 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권이 그만큼 있다는 뜻과 같은 말이네요. 맞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계속 그런 증가 추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권자가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는 거에 대비해서 뭐 그 재량 필요하시다면 범위만큼 필요하시다면 있었던 언제든지 것 해야 같은데. 되는데 맞습니까? 뭐 하나 더 갖고 와라. 그렇죠. 있겠니 이렇게 하문하셨는데 없다고 지금 할 뭐 없어요. 하나 더 사와야 돼요. 이럴 수는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예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규정 중에 이게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분류지침 17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5번 3급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 외교 국방 중요자료 보호 기술을 운영하는 사항에서 2급 3급 비밀 보호용 암호자재 보유 현황. 그러니까 안보폰이 2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인 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암호자재의 보유 현황 자체도 원래는 비밀입니다. 3급 비밀이 맞죠. 예. 그리고 2급, 3급 비밀 보호용 암호자재의 사용, 파기, 승인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도 3급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밖으로 제출할 수 수사기관이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죠. 예. 그다음에 통신 그러니까 보안 사고 관련된 부분이나 정보통신 보안 규정 위반 사항에서 보시면 5호에 보시면 암호자재 연구 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사항 누설. 그다음에 한번 넘겨주시죠. 그밖에 암호자재 보호 체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누설. 네. 요 관련해서 이번에 경호처에 그 안보폰 관련된 서버가 전부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부 다 그 내용이 유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수사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암호자재 보호 체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것 자체가 누설된 것 자체가 이 정보 그러니까 보안 사고라고 파악할 수 있는 내용 맞습니까? 네. 예. 심각한 뭐 사고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저 안보폰 개발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5년, 7년 정도 예. 그 몇백억 들여서 몇백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개발한 건데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암호자재 연구 개발 및 제작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이번에 안보폰 개발 업체도 전부 다 실명이 공개돼 버렸습니다. 네. 그냥 국정원의 안보폰 담당자도 다 예. 이렇게 실명이 누출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은 대표적인 보안 사고 맞죠? 보안 사고 맞고 예. 제 의견을 예. 말씀드리자면 예. 그동안 모든 그 안보폰 비아폰은 전부 유선이었습니다. 예. 전부 유선이었는데 최초로 무선으로 개발을 하고 인증을 한 겁니다. 국정원 그 보안업무 규정에 보면 무선은 절대 비밀 자재를 취급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최초로 이렇게 몇 년 걸쳐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만약에 지금 변호사님께 이 안보폰을 드리면서 계속 쓰라고 하시면 신뢰하면서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씁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 보안 사고는 과거에 윤석열 정권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안보폰을 사용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심각합니다. 결과가 발생했죠. 예. 그래서 암호 자재인 2급 비밀 소통용 암호 자재인 안보폰 제작을 다시 하고 또 관리 업체까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작 및 관리 업체까지 전부 다 변경시켜야 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보셨나요? 예, 다음으로 보신 거죠. 특검 측에서 다시 물어보세요. 예, 재판장님. 일단 제가 먼저 제 주신문 사항 몇 가지 하고 이어서 최영원 검사님이 추가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차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그 2024년 12월 아까 이제 증인의 기억으로는 12월 2일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정부 비아폰 추가 한 대 지급 가능한지에 관한 연락을 받았을 네. 때 그때나 뭐 그 뒤에 피고인과 계속 통화할 때 이런 추가 비아폰 요청이 대통령의 뭐 지시라는 말을 듣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뭐 이런 반출의 대통령의 의사라 이런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더라도 이 사건 비아폰 불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김영현 장관이 이제 비아폰을 받아서 노상원에게 간 이 사건 비아폰과 관련해서 이것이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에 보고받거나 혹시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장관님 위치에서 야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야 하나 달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네. 근데 여기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진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뒤에 요 사안 자체로 어쨌건 많은 언론의 관심도 받고 사회적인 이슈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 이런 상황이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재판장님, 소송 재판장님. 상황이 발생했으니 그런 다른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나 뭐 설명을 들은 것이 있는지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였습니다.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2일날 지급을 했고 3일날 계엄을 하셨고 네,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은 12월 8일날 이렇게 체포되신 걸로 알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이렇게 따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인이 피고인이나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거 관련된 내용은 따로 들어보신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일단 저는 마치고 최은영 검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 검사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안경도 진종규 네, 진종규 검사님죠. 그다음에 최백 검사님. 네, 최영 검사입니다. 네, 차장님 증인을 호칭하겠습니다. 증인 그 경호관들 즉 법정에 출석하신 경호관님들께서 그 2024년 12월 5일에 그 경호 차장실 요청에 따라서 테스트에 정부비아폰 단말기를 한 차례 교체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는데 이 교체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신가요? 조사받으면서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때도 진종규 검사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알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12월 5일 경에는 이 지금 경호관들은 뭐 차장실 요청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시고 계셨던 건가요? 예. 이 비아폰이 뭐 중간에 교체되고 이런 사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신다는 거죠. 예. 기억이 없습니다. 그 사실 이제 지급 정도는 뭐 보고가 되겠지만 중간에 고장나서 교체하라는 것 갖고 저한테 굳이 그렇게 보고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2월 5일이면 비상계엄 직후 시점이고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직에서 면직된 날인데 근데 12월 5일이라 하더라도 그 안보폰이죠. 이제 안보폰이 누가 뭘 사용했는지 우리 실무자는 알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방금 변호사님하고들하고 이렇게 대화 주고 받으시고 이 뭐 암호자재에 대한 어떤 보관 필요성, 이 안보폰을 어떻게 좀 이렇게 그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쨌든 암호자재의 특성상 이 지급관리 주체인 경호처에서는 이 지급한 암호자재가 외부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실제로 우리가 지급한 직책자가 사용하는지 아니면 뭐 아예 제3자 의외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3자가 사용하는지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여 대입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가 일일이 다 지금 이미 검증되고 인증된 그 국무위원부터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믿고 드리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관리를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상 암호자재 그렇게 관리하게 돼 있나요? 아니 저희 실무자들이 운영하는 암호자재는 네. 평소 관리를 합니다. 정기 보안 감사도 하고 정기 감사도 하면서 또 체크합니다. 다른가요? 그 다른 직책자분들에게 나가는 암호자재와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암호자재가 다른가요? 얘기했잖아요. 국무위원이라고 다 검증되신 분이라고. 예. 뭐 자꾸 물어봤는데. 지금 내부 보안 감사나 정기 감사는 내부 경호처 내부를 대상으로 하고 물리적으로 내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가 되는 거고요. 보안 감사가. 나머지는 말씀하셨지만 각 부처에 다 흩어져서 사용하시는 단말기입니다. 장관님, 뭐 총리님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가서 전화기 잘 있죠? 이상 없습니까?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간단하게 저 변호사님께서 그 예비폰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뭐 정확한 개수는 알지는 못하시지만 많은 예비폰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뭐 언뜻 뭐 한 1, 20대는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운용이라는 표현이 약간 어색한데 실제로 어디 나가서 사용되는 폰이 아니고 이제 경호처 내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폰 아닌가요? 예, 보관. 그러면 이제 예비폰 운용보다는 예비폰을 보관하고 있다는 어떤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건 판단의 문제지. 검사님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비폰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일반 휴대폰하고 똑같습니다. 휴대폰하고 똑같으려면 번호를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로부터 개통을 해서 네. 항상 보관해 놓고 거기에 이제 그 보안 관련 앱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뭐 일부 조치를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최종 단계만 남겨놓은 상태죠. 그걸 이제 계정 부여는 된 상태는 아닌 거죠. 뭐 아마 계정은 다 생성돼 있을 것이고요. 이 계정이 누구한테 나가느냐 매칭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 테스트 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피고인께서 그 경호처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테스트 수,
방, 특, 그리고 뭐 합일, 합의 이런 지로 5개 정도의 테스트폰이 불출됐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알고 계신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해서 2024년 12월 2일에 테스트 예 이름으로 테스트폰이 또 하나가 불출된 걸로는 알고 계시죠? 예. 그 외에 테스트라는 계정으로 뭐 외부에 불출된 폰이 있나요? 이게 외부에 불출됐는지 내부에서 관리자가 쓰는 건지 모르지만 네. 테스트로 해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가 내부 서버나 뭐 이런 관리를 위해서 뭐 시험용으로 만들어 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폰은 원칙적으로 그 IT게이트부의 내부 관리자가 사용하는 계정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 테스트라는 개념을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네. 그거 말고 테스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필요하나 보다 정도로만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테스트라는 계정은 경호처 IT게이트부 내부에서 이 비화폰 관리를 위해서 생성한 지금 계정이라고 말씀하신 취지잖아요. 그렇게도 썼다는 취지죠. 네, 그런 네. 취지의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게도 사용을 네. 했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테스트 예 같은 경우는 경호처 내부에서 어떤 서버 관리나 비화폰 어떤 실험적인 목적이 아니고 외부에 불출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원래 테스트라는 계정 명칭의 원래 본래적 용도와 다르지 않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방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 정확한 직책이 있었다면 직책으로 나갔겠지만 애매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테스트로도 이렇게 운영하나 보다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은 국방부 장관에게 나가는 걸로 알고 지금 지급하셨다는 취지 아닌가요?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요청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한테 나가는 건데 국방부 장관은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계정이 있고 그렇게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원투로는 나갈 수 없으니 테스트 예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투로 나갈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사용자가 헷갈리시겠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지급하는 이유는 국방부 장관을 위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님을 위해서 지급하는 건데 대통령님이 국방부 장관이 왜 2개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급하기가 좀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 스스로 쓰지 않을 거라는 건 정도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우성 특검보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건데, 그럼 어쨌든 그 안보폰 개발은 국정원에서 했지만 관리 주체는 경호처가 맞죠. 예. 그럼 아까 이제 그 뭐 국무위원들한테 드리고 또 다른 뭐 국정원한테 드리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 이 말씀인 거예요. 관리를 할 수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관리라는 개념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까 검사님 말씀은 일일이 그걸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잘 있는지를 체크를 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들었습니다. 네네. 관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네. 현실적으로 뭐 매달 한 번씩 음. 장관들한테 전화를 해서 잘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규범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냐고요. 관리를 해야죠. 예, 예. 그 관리에 대한 명확한 얘기해요. 이 규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재판장님.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예, 폰은 그 보안 사고라고 하면서 모듈 초기화해버렸잖아요. 관리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는 뭐 제가 관련 없는 네. 내용 모르겠고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관련 없는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질문하고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관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건 아직 확인 중인데 예. 정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증인이 경험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규범적인 판단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의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저도 의견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 여기 조심스러운 게 이제 제 사건도 같이 걸려 있지만 답변하는 것들이 마치 제가 이게 뭐 이렇게 규정화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오해할까봐 다만 답변 드리는 거는 제 생각을 의견을 답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 측에서 뭐 더 물어보실 거는 없으시고요. 예,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더 같이 보충하신 분 할까요?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그 아까 검사가 맨 처음에 물어본 것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검사? 예. 근데 이제 아까 처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장관께서 그걸 말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어떤 내용이 있었다 자체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안보폰을 지급받으면서 그 지급 담당 실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맞습니까? 당연한 거고 장관의 위치에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판다는 것 당연하죠. 자체가 네. 권위 떨어지는 거죠. 검사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얼마나 한심한 질문인지 아시겠죠? 다시 물어봅니다. 잠정적으로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폰의 최종적인 사용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에만 거스르지 않으면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표현의 뜻에 거스르지라는 거는 좀 그럼 그렇지만 그 뜻에 반하지 대통령의 예, 대통령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예.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장관이 대통령을 팔아서 안보폰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다는 일이고요. 예, 예. 예. 두 번째입니다. 그 안보편이 교체되었다고 검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셨다고 하셨죠. 조사받으면서 예, 몰랐는데 하셨다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검사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썼다는 것과는 사실 모순되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전혀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그 예, 점에 예. 대해서는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호처 실무자들이 쓰는 또 통신용 장비가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업무폰이든지 뭐 또 예, 예. 일부는 안보폰을 쓰시기도 예. 하시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이 쓰시는 안보폰도 있고요. 그거를 실무자들이 쓰는 사용자들의 수준에 따라서 당연히 보안이나 관리 수준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예. 그 재량 판단과 재량의 범위도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예. 그러니까 경호처 자체적으로도 안보폰을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급 대상자가 정해져 당연하죠. 있습니다. 예, 예. 다만 대통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실무자 차원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급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고 권한이 없다고 드린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 대통령이 그런 안보폰에 관한 의사결정 자체가 보안 사항이고요. 예. 그 자체가 그 자체로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건 맞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아까 뭐 변호사님도 보여주신 것처럼 그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는지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그 당연히 안보 사항, 보안 사항이죠. 맞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안보폰도 업무폰을 사용하는 수준과 단계에 따라서 요구되는 보안 수준이 당연히 다르다. 네. 관리 수준도 당연히 다르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가 또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예비폰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1, 20대 이상은 되지 않겠냐라고 차장님이 말씀하셨죠. 예. 그랬더니 검사는 이제 운영이란 말이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차장님께서 액티베이트 된 상태로 있다. 사용자만 정해진 바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 예비폰이라는 게 지금 두 분 다 그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예비폰은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쓰는 것도 예비폰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예비폰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보관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게끔 예. 액티비티 상태로. 예. 그러니까 액티베이트 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예. 출동 대기 상태로 있는 예. 그런 폰들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검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죽어 있는 데드 상태에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언제든지 안보폰의 지급 범위를 판단해서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죠. 예.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다 개정도 되어 있고 필요한 소프트웨어 다 인스톨 되어 있고 사용자만 정해지면 바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예, 하신 것도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사가 아까 그 테스트 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5대가 나갔다고 얘기했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유도 신문을 했습니다. 언제 시점에 나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차장님? 모릅니다. 모르시죠. 예. 근데 검사들이 그거를 그렇게 안 물어보고 김영 장관께서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나갔다라고 물었는데 언제 나가지 지금 모르시는 거죠? 모르고 그 12월 2일 시점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12월 2일 시점에 예, 예. 그건 또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사의 말을 전혀 잘 이해를 못하고 답을 하신 예, 것 같아요. 예, 예. 맞죠? 검사가 유도 신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5대 정도가 예비폰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5대인지는 아십니까? 모릅니다. 정확한 대수도 대수는 모른다. 모르는데 예. 제가 12월 20일쯤에 언뜻 보니까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 12월 2일에 파악을 해보니 그 정도 됐다라고 사후에 인식했다 그 말씀이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몇 대가 나간지도 모르셨고 예. 언제 나간지도 모르셨고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테스트 계정으로 실제로 분출돼서 필드에서 사용하는 폰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그 특검보가 직접 물어본 게 있는데요.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보 수준과 보안 수준에 따라서 관리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직원들이 쓰는 건 정확하게 매뉴얼이 있다. 네. 고 대통령은 당연히 권한이 넓고 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을 수가 없는 거 맞죠? 예. 네. 자, 그러면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사용하는 것은 그 광범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관리 상태에 있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특검보는 자꾸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우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재량의 범위, 그리고 정보의 범위, 보안 수준의 범위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맞춰서 관리한다. 그런 것인 거죠? 예, 맞습니까? 저희 총기 같은 경우에도 일반 사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집단 관리를 하고 그렇죠. 뭐 장군이나 이런 분들은 자체 관리를 개인 하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예. 그렇죠. 맞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절차에 관해서 여쭤볼 텐데 사실 그 이 안보폰 관련해서 우리 차장님은 참고인이십니다. 철저하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뭐 중간에 귀가하셔도 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네. 아까 그 안보폰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뭐 김대겸 본부장으로부터 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냐고 계속 물어보셔서 기억이 안 나신다고 거듭 말씀해주신 부분이 기억나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김대겸 본부장이 말한 게 정말 사실인지 통화를 했다. 그래서 제가 검사님 앞에서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거든요, 오전에.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조사를 다시 보니까 그 통화하셨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답변을 들으셨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통화를 하신 그 시점은 참고인 조사 때 하신 게 맞으시죠? 예. 근데 여기 기록에 남아있지 않네요.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그때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서 그 김진호 비서관에 대한 진술이 김진호가 허위 진술은 하진 않을 것 같고 예. 또 저한테 뭐 곤란할 뭐 이렇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 예. 아니면 기억이 오류가 있다거나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제가 기회를 주시면 양우열 비서하고 통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진중 교사님한테 했는데 그게 2월인가 3월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검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기억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명확히 기억을 하는 이유가 너무 답답해서 양호열 비서한테 통화를 합니다. 만약 그게 진위 여부를 따지려면 제 통화 기록하고 제가 조사받은 날짜하고 시간하고 다 매칭을 하면 뭐 충분히 입증은 가능한 거고요. 했더니 정진훈 비서를 통해서 가져가라고 해서 통화를 했고 정진훈 비서가 그 국방부 장관 공간에 와서 회수를 해서 받아서 갔다. 그렇게 그 양호열 비서가 답변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드렸고 근데 그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통화 내용은 안 남으셔도 제가 이렇게 진술한 건 아마 기록으로 알겠습니다.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대경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는 전혀 못 받으셨다는 기억이 없으시다는 건 맞네요. 예. 기억이 너무 없어서 아까 해서 37항에서 뭐 김대영 본부장이 이런 식으로 뭐 그 증언했는데 부분은 맞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다시 확인. 마음이 아픈 게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그게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조사 받을 당시에는 그러셨단 말씀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제 기억이 없는데 후배가 답변한 진술한 거를 갖다 아니라고 묵살할 수도 없는 거고 후배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만 근데 답변한 기억은 거고. 없으시고 보고받은 예, 기억은 예. 우리 차장님 기억으로는 없으시고 예. 맞으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 이제 구조 제시해 보겠습니다. 구조. 네. 그러니까 비밀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무위원 등에 나가 있는 이 안보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경호처에서 실제로 관리가 어려운 점을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급 취급 인가권자와 1급 및 2급 비밀 소통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보면 대통령 제1항에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 각 부처의 각 부의 처장, 그다음 이런 그러니까 각 부 장관들. 예. 그러니까 이분들 자체가 암호자재 또는 비밀의 1급 비밀 또는 1급 암호자재까지 취급 인가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호처에서 이거를 관리하려면 그 인가권이 그분들보다 사실 실무자들은 낮은 거 맞습니까? 아무래도 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등급의 인가권자가 높은 등급의 인가권자를
권자가 사용하는 암호자재에 대해서 관리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법 규정상으로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물어보셨나요? 예. 네, 최소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다음 진행 관련해서 12월 18일자 변호인께서 증거 의견서 제출해 주셨고요. 지금 안재현, 김읍등 관련해서 진술 증거는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한다고 의견 밝혀주셨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김읍등 관련해서는 302고 안재현 관련해서 302고 김읍등 관련해서 218, 294, 296 각 진술 조서인데 요거 의견 밝혀주신 대로 의견 정리하고요. 요거는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셨고 요거는 다 증거 일단은 채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안재현 관련해서는 수사 보고서 2개 하고 김읍등 관련해서는 통화 기록 캡처 내역하고 통화 내역은 뭐 수사 기각 보고는 그렇다 치고 이 김읍등 관련해서는 이제 242 통화 기록 캡처하고 295 통화 내역 사진이 디지털 증거로서 원벌순 무결성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지난 길에 특검에서 말씀하신 게 1월 13일은 문상철, 김읍등, 그 다음에 1월 20날은 안재현, 양호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 김읍등, 안재현은 지금 동의 입증 취지 부인해서 채택이 된 거고요. 그러면 증인 신청 입증 계획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증거 의견서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요. 일단 좀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 따르면 다음에는 저희가 오전은 문상철, 그다음에 오후는 양호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증인신문. 그래서 뭐 문상철 같은 경우도 만 20분 내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시면 20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양호열은 어느 정도? 양호열도 3-40분 정도. 3-40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그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증인 소환을 좀 그거를 앞에 이제 변호인들 의견 밝히신 거 관련해서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그 정시에 만약에 소환이 되었으면 증인신문 하고 이제 변론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지휘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의견 밝히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변호인께서 대충 이제 예상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소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증인 소환 문제 때문에 증인 기다리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1시간 예상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월 13일 날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하는데 11시에 김읍등을 소환을 하고 문상철. 예, 문상철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문상철이네. 문상철을 소환을 하고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근데 또 이게 혹시 모르니까 3시 네네네. 3시 혹시 모르니까 3시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로 오후 3시에 양호열을 소환을 하고요. 그러면 1월 13일은 그렇고요. 이게 1월 13일 날 가서 20일 날 걸 정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면 검찰에서는 김읍등, 안재현 증인 신청을 철회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증거 인부수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동의하신 증거라든가 이런 걸 보고 혹시 진정 성립할 게 더 없으면 저희가 철회 여부 일단은 유지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증거 인부수를 한번 보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청을 일단 유지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이 지금 특검에서 말씀하신 게 김철진, 방정환, 노상원인데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매우 짧은데 주신문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한 15분 정도 주시면 예, 예상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루에 네, 하루에 3명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 의견은 하루에 3명 가능하신가요? 2시간씩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까요? 복사하신가요? 그리고 다른 재판이 너무 워낙 많아가지고 아, 예. 진짜 그리고 근데 힘듭니다. 그리고 그 특검에서 또 밝혀주신 게 여인영 정성우 구삼에는 추후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하셨던 게 있는데 네, 어떤 그 부분 다 거- 저희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철회 의견서는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신청은 하진 않았는데요. 예, 신청을 네, 의견 안 하지 하신 않도록- 거죠? 안 하는 추후 걸로. 의견을 안 하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특검에서 신청하시는 거는 김우뜸 안전을 유지를 하시고 양호연 문상철 그다음에 김철진 방종환 노상원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3일 날 오전 11시에 문상철 소환하고 오후 3시에 양호연을 소환하고요. 1월 20날 오전 11시에 이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김철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후 3시에 방정환 하고 2월 3일 오전 11시에 그럼 노상원 이렇게 일단 소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변호인 측 증인은 혹시 일단 나중에 나중에 저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증거 의견 혹시 밝혀주실 수 있는 거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린데 그 참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유, 그거 좀 죄송합니다. 해주시고요, 챙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더 하실 거는 네, 특검에서 추가 증거 목록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네, 증거. 저번에 말씀드린 그 뭐 뉴 공무원 뭐 비닉화를 포함한 조서들 좀 제출입니다. 네. 그때 그 제2 일부 비닉한 조서, 그 발의, 뉴 공무원 11조부터, 조서, 그거랑 다른 재판에서 진행됐던 증인신문 조서 이걸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증거인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은 오늘 추가 증거 목록 기존 추가 증거 뒤로 증거 목록 번호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냥 보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추가 목록 준비기일 때 제출했던 그 추가 증거 목록에 이어서 순번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그 제출한 취지는 저번에 비닉화했던 그 진술조서,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 증언을 했던 그 증인들이 다른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했던 것들 중에 이제 우리 재판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증언 녹취록,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관련해서 각종 그 압수수색 관련된 절차 자료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 일단 변호사님들도 예, 증거 의견 밝히겠습니다. 예, 보시고요. 이게 지금 정확히 특정이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보고 혹시 순번이 잘못 달린 게 있나 말씀 그래서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고 오늘 일단 증거 목록 새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 재판은 마치고 다음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3일 날 오전 10시고 이때 오전 11시에 문상철 그다음에 오후 3시에 양호열 증인 지문 예정하고 그 다음 길은 1월 20날 오전 10시 그다음에 23일 오전 10시 2010날 오전 10시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더 하실 게 없으시면 오늘 재판은 마치겠습니다.